도대체 뭘 배워서 이런 짓을 했냐? 72년을 살아온 한 아버지의 분노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2억 원을 날린 아들, 그리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코인이라는 것. 나를 속였구나. 45년을 함께 살면서 이런 식으로 나를 속였어. 과연 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새벽 5시 반, 철수는 습관처럼 눈을 뜹니다. 72년을 살아오며 단 하루도 게으름을 피운 적 없는 그의 몸은 이미 시계보다 정확했죠. 거실로 나와 라디오를 틀고 체조를 시작하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아침 운동을 마치고 신문을 펼치던 그때 현관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들 준호가 고개를 푹 숙인 채 들어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45년을 살아온 남자의 어깨가 이렇게 작아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아버지는 처음 알았어요. 준호의 얼굴은 며칠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듯 부어 있었고 눈가에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준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신문을 접고 안경을 벗으며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20년간 한 회사에서 성실히 일해온 아들이 이런 표정을 짓는 것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하게 됐어요. 첫 번째 충격이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아버지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어요. 명예퇴직이라면 퇴직금도 나올 테고 아들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 그게 다가 아니에요. 준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주식 투자를 해왔다는 것, 퇴직금과 평생 모아둔 돈 2억 원을 모두 잃었다는 것을 털어놓았어요. 아버지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평생 한 푼도 함부로 쓰지 않고 땀 흘려 번 돈을 차곡차곡 모아온 그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도대체 뭘 배워서 이런 짓을 했냐?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노가 배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45해 동안 키워온 아들이 이런 바보 같은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준호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속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20년간 성실히 살아온 아들이 한순간에 모든 것을 날려버렸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던 순자가 이상한 기척을 느끼고 나왔습니다. 무릎 꿇은 아들과 굳어진 표정의 남편을 보며 무슨 일인지 알아차렸어요. 그녀의 얼굴도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아내의 떨리는 목소리가 고요한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남편은 돌아서서 아내를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에는 실망과 분노, 그리고 깊은 상처가 동시에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믿어온 아들에 대한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어요. 준호가 집을 나간 후 아버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때때로 남편을 힐끗 바라보았지만 말을 걸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45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였지만 이런 침묵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는 오래된 가족 사진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초등학생이던 시절 가족 여행을 갔을 때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때 준호는 아버지 손을 꼭 잡고 환하게 웃고 있었죠. 그런 아들이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단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보, 그래도 우리 아들인데. 아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으며 사진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들이라고 해서 잘못된 걸 잘 됐다고 할 수는 없지. 2억 원이 얼마나 큰 돈인지 모르나? 그의 머릿속에는 젊은 시절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공사장에서 벽돌을 나르던 날들, 한 끼를 굶어가며 아들 교육비를 마련하던 시절, 한 푼도 함부로 쓰지 않고 모아온 돈들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여보, 준호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려고 했을 거예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어려운데. 아내의 말에 아버지는 더욱 격해졌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안을 걸어 다니기 시작했어요. 열심히 살려고 했다고? 그럼 도박을 해도 되는 거야? 주식이 뭐가 다르다고? 결국 남의 돈 벌어주려고 자기 돈 갖다 바치는 거 아니야? 아버지에게 투자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일하며 땀 흘려 번 돈을 저축하는 것이 전부였던 그에게 투자는 곧 도박이었거든요. 그가 살아온 시대에는 은행 예금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재테크였으니까요. 오후가 되자 준호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초췌한 모습이었어요. 그의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고 화면에는 각종 코인 차트들이 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새로운 투자를 해볼까 해요. 코인이라는 게 있는데. 아버지는 준호의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어요. 또 도박을 하겠다는 거야? 정신을 차려라, 박준호! 아버지, 이건 도박이 아니에요. 미래의 화폐라고 해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로. 준호가 설명을 시작했지만 아버지에게는 모든 것이 허무맹랑한 소리로 들렸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가상의 돈이라니 그것이야말로 사기가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그만해!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그런 건 안 돼! 그의 단호한 목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아내는 부엌에서 두 부자의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조여왔어요. 세대 간의 간격이 이렇게 클 줄은 몰랐거든요. 아들은 새로운 시대의 기회라고 생각하는 것을 아버지는 또 다른 도박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부부는 침실에서 마주 누워 있었지만 서로 다른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남편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옆에서 아내도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여보, 잠이 안 와요. 아내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그도 잠들 수 없었어요. 아들의 일로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나도 마찬가지야.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나 싶어서. 남편은 몸을 돌려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걱정스러운 표정이 보였어요. 그래도 준호를 너무 몰아세우는 건 아닌가 싶어요. 아이도 나름대로 고민이 많을 텐데. 아내의 말에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여전히 분노가 남아 있었어요. 고민이 많다고 해서 그런 미친 짓을 해도 되는 거야? 코인이라니? 그게 뭔지도 모르면서 돈을 넣겠다고 하고. 여보, 세상이 많이 변했어요.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많아요. 혹시 정말 좋은 기회일 수도. 아내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남편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침대에 앉아 머리를 감쌌어요. 당신까지 그런 소리를 하면 어떡해요? 우리가 평생 어떻게 살아왔는데 성실하게 일하고 아껴 쓰고 그렇게 해서 이만큼 모았잖아요.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안을 걸어 다니기 시작했어요. 내가 21살에 결혼해서 지금까지 단 하루도 놀고 먹은 날이 없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공사장 나가고 저녁 늦게 들어와서 또 부업을 했어요. 왜? 우리 가족이 잘 살기 위해서죠. 아내는 남편의 말을 들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 고생스러웠던 시절을 그녀도 함께 겪어왔거든요. 알아요. 저도 함께 고생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시대가 달라졌어요. 준호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어요. 시대가 달라졌다고 해서 도박이 투자가 되는 건 아니야.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걸 어떻게 믿으라는 거야? 남편은 창가로 가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새벽 2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마음 한편으로는 아들을 이해하고 싶었지만 평생의 가치관이 쉽게 바뀌지 않았거든요. 여보, 그래도 한번 들어보세요. 준호가 설명하는 걸 제대로 들어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아내가 남편의 등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대답은 단호했어요. 필요 없어요. 내가 뭘 더 들어야 하는데요. 결국 남의 돈 벌어주려고 자기 돈 갖다 바치는 거죠. 그날 밤 부부는 결국 잠들지 못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아들을 둘러싼 이견이 45년 부부 사이에 첫 번째 균열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집안 분위기는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준호는 매일 나타나 아버지를 설득하려 했지만 그는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코인 투자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 아버지의 확고한 입장이었거든요.
하지만 어머니는 달랐습니다. 며칠 전부터 그녀는 몰래 준호와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어요. 남편이 외출한 사이 준호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기도 했죠. 아들의 설명을 들어보니 마냥 허무맹랑한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엄마, 정말 마지막 기회예요. 이번만 성공하면 잃었던 돈을 다 되찾을 수 있어요. 준호의 간절한 목소리가 어머니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아들의 초췌한 모습을 보니 가슴이 미어졌어요. 하지만 남편 몰래 돈을 빼주는 것은 큰 배신이었거든요. 엄마가 어떻게 아버지 몰래 그런 일을 하겠니? 그럼에도 어머니는 계속 고민했습니다. 밤마다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어요. 한편으로는 남편의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들이 너무 불쌍했거든요. 아버지는 아내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분노에 차 있었고 아들의 어떤 말도 듣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산책을 나가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죠. 이웃들이 혹시 아들의 일을 알까봐 두려웠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남편이 병원 검진을 받으러 나간 사이 어머니는 마침내 결심을 했습니다. 그녀는 서랍 깊숙이 숨겨둔 비상금 통장을 꺼냈어요. 3억 원이 들어있는 통장이었죠. 평생을 아껴가며 조금씩 모은 돈이었습니다.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도와줄게. 전화 너머로 준호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이것이 옳은 일인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꼭 성공해서 돈 되돌려 드릴게요. 통화를 끊고 어머니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남편을 배신한다는 죄책감과 아들을 돕는다는 모성의 사이에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남편이 집에 돌아왔을 때는 모든 것이 끝난 후였습니다. 아내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저녁을 차렸지만 그녀의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어요. 남편은 아내의 이상한 기색을 눈치챘지만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어 침실에 들어간 남편은 아내가 평소보다 뒤척이는 것을 느꼈어요. 무언가 감추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죠. 45년을 함께 산 부부였지만 이런 긴장감은 처음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아침 아버지는 평소처럼 은행 업무를 보러 나갔습니다. 정기예금 만기가 되어 연장수속을 밟으려던 참이었어요. 하지만 은행에서 들은 말은 그를 경악시켰습니다. 선생님, 부인께서 이미 이 계좌에서 3억 원을 인출하셨는데요. 은행 직원의 말에 그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3억 원이라니 그것은 아내의 비상금 통장이었거든요. 아내가 왜 그 돈을 빼냈을까요? 언제 인출했나요? 일주일 전이요. 본인이 직접 오셔서 처리하셨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일주일 전이면 준호가 마지막으로 코인 투자를 하겠다고 했던 날이었어요. 설마 아내가 아들에게 돈을 주었단 말인가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무척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의 가슴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가득 찼어요. 45년을 함께 산 아내가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집에 도착하자 아내는 평소처럼 점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얼굴을 본 순간 그녀는 모든 것을 직감했어요. 여보,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어요. 3억 어디 갔어요? 아내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떨며 대답하지 못했어요. 내가 물어보잖아요. 3억 어디 갔냐고요?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아내는 주저앉으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준호가 너무 불쌍해서. 아내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남편은 주먹으로 식탁을 내리쳤습니다. 그릇들이 덜그럭 소리를 내며 흔들렸어요. 나를 속였구나. 45년을 함께 살면서 이런 식으로 나를 속였어.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방 안을 걸어다니며 머리를 쥐어뜯었어요. 당신이 그럴 줄 몰랐어요. 정말 몰랐다고요. 아내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그녀도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알았지만 막상 들키고 나니 견딜 수 없었어요.
여보,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준호가 너무 미안하다고 해서 되는 일이에요? 그 돈이 얼마나 소중한 돈인지 몰라요? 아버지는 아내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실망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어요. 이제 우리 부부도 끝이에요. 더 이상 믿을 수 없어요. 그 말을 남기고 그는 집을 나갔습니다. 아내는 혼자 남아 울고 있었어요. 남편을 배신한 죄책감과 아들을 도왔다는 안도감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집을 나와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후 햇살이 따스했지만 그의 마음은 차가웠어요. 45년을 함께 산 아내가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공원에는 평소처럼 동네 어르신들이 모여 장기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들을 바라보며 자신의 상황을 떠올렸어요. 다른 사람들도 이런 고민을 하고 살까요? 웬일로 이 시간에 나왔어? 김 사장이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그는 힘없이 고개를 들어 김 사장을 바라보았어요. 김 사장, 자네는 자식들과 사이가 어때? 갑작스러운 질문에 김 사장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곧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글쎄, 나도 요즘 애들 하는 일은 잘 모르겠어.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해서 말이야. 철수는 김 사장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고 있었어요. 자신이 알던 세상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김 사장, 투자라는 게 뭔가? 김 사장은 그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글쎄, 요즘 젊은 애들은 주식이니 코인이니 하던데 나도 잘은 모르겠어. 하지만 우리 막내가 하는 거 보니까 아주 미친 짓은 아닌 것 같더라고. 그는 김 사장의 말에 놀랐습니다. 김 사장의 아들도 그런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인가요? 자네 아들도 그런 걸 해? 응, 작년에 주식으로 돈을 좀 벌었다더라고. 물론 위험하긴 하지만 요즘 세상에는 그런 것도 필요한가 보더라고. 그는 김 사장의 말을 들으며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만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정말 시대가 바뀐 것일까요? 왜?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김 사장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일을 털어놓기는 어려웠어요. 아니야, 별일 아니야. 그날 저녁 아버지는 늦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여보, 밥 드세요. 아내의 조심스러운 목소리에 그는 아무 대답 없이 식탁에 앉았어요. 둘 사이의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그는 밥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자신이 틀린 것일까요?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고집센 늙은이일 뿐일까요? 하지만 평생의 신념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었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내가 그를 바라보았지만 여전히 말을 걸지 못했어요. 부부 사이의 깊은 균열이 더욱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집안 분위기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서로 말을 하지 않았고 준호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아들이 코인 투자를 하고 있다는 생각만 해도 속이 상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그가 혼자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현관문이 급하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준호가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표정이 이상했어요. 절망도 아니고 기쁨도 아닌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거든요. 아버지, 아버지! 준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신문을 내려놓고 아들을 바라보았어요. 또 무슨 사고를 쳤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체 뭐야? 또 돈을 잃었어? 아니에요, 아버지. 이거 보여. 준호는 휴대폰을 아버지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각종 숫자들이 나와 있었지만 그에게는 암호처럼 보였어요. 이게 뭐야? 나는 이런 거 모른다고 했잖아. 아버지, 제가 투자한 코인이 500%가 올랐어요. 준호의 말에 아버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500%라니 그게 무슨 말인가요? 뭐라고? 정말이에요. 3억 28억이 됐어요.
아니, 더 올라가고 있어요. 그때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어머니가 달려 나왔습니다. 아들의 흥분한 목소리를 들었거든요. 준호야, 무슨 일이야? 엄마, 성공했어요. 정말 성공했어요. 준호는 어머니에게 휴대폰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어머니는 화면의 숫자들을 보며 눈을 크게 떴어요. 정말 돈이 6배로 늘어 있었거든요. 어머, 정말이야? 아버지는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이 어떻게 돈이 될 수 있다는 말인가요? 아직도 끝이 아니에요. 더 오를 것 같아요. 아버지, 제가 옳았어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빠졌어요. 기쁨과 당황, 그리고 자신의 판단에 대한 의문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정말 그런 거야?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살아오며 이런 일은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실제 돈이 되다니요. 아버지, 이제 믿으시겠어요? 이건 도박이 아니에요. 미래의 화폐예요. 준호는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신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내가 잘못 생각한 건가? 목소리에는 당황과 미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들을 막았던 자신의 행동이 후회되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녁 아버지는 혼자 방에 앉아 깊은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들의 성공 소식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평생을 살아오며 가져온 가치관이 하루아침에 흔들리는 기분이었거든요. 여보, 들어가도 될까요? 아내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안함과 안도감이 동시에 드러나 있었어요. 들어와요. 아버지는 아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달리 분노가 사라져 있었어요. 여보, 정말 미안해요. 당신을 속인 거. 아내가 말을 시작하려 했지만 그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아니에요. 미안한 건 나예요. 너무 고집을 부렸어요.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밖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내가 너무 옛날 사람이었나 봐요. 세상이 이렇게 변했는데도 모르고 있었어요. 아내는 남편의 뒤에서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생각도 맞아요. 성실하게 사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하지만 준호가 성공했잖아요. 내가 막지 않았다면 더 일찍 성공할 수 있었을 텐데요. 목소리에는 후회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완고함 때문에 아들의 기회를 막았다고 생각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준호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환한 표정이었어요. 코인 가격이 더욱 올라 20억 원까지 수익이 났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했어요. 아버지를 속일 생각은 없었어요. 아니다. 미안한 건 아버지야. 너를 믿지 못해서 미안해. 아버지는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준호야, 아버지가 너무 고집을 부렸구나. 새로운 세상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했는데. 아버지, 괜찮아요. 아버지의 걱정도 이해해요. 제가 너무 성급했어요. 부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심 어린 웃음이었어요. 그런데 준호야, 이제 안전한 곳에 투자하는 게 어떨까? 아버지의 말에 준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이제 안전하게 비트코인으로 관리할게요. 그리고 아버지께 용돈도 드릴게요. 아니다. 그건 네 돈이야. 내가 번 돈을 왜 아버지가 받아? 하지만 엄마가 도와주신 돈부터 갚아야죠. 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와 두 부자의 모습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화목한 가족의 모습이었어요. 그날 저녁 가족 3명은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비트코인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을 들었어요. 여전히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들으려고 노력했거든요. 준호야, 아버지도 이제 조금씩 공부해 볼게. 너희들 세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할게. 아버지의 말에 준호와 어머니는 감동했습니다.
72세의 아버지가 새로운 것을 배우려 한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알았거든요.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에는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들의 성공을 통해 자신의 편견과 고집을 깨달았고 새로운 시대를 받아들이려는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변화의 물결 앞에서 우리는 때로 완고해지고 때로는 흔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장은 자신이 틀렸음을 인정하는 용기에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안에서 서로 다른 세대가 만나 이해하고 화해하는 모습. 그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성장의 이야기가 아닐까요? 여러분의 가족에게도 이런 따뜻한 이해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으로 따뜻한 위로와 지혜를 계속 만나보세요.